오늘의 원래 분량은 여기입니다만 내용이 앞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앞부분을 잠깐 짚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위대한 나라라고 하는 그 자부심은 어디에 있냐면 아주 간단한 전제에 있습니다. 그 전제는 200년도 더 전에 만들었던 그 선언서에 요약되어 있지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가 자명하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의 은혜에 의해서 특정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이 권리들 중에는 삶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권리가 들어있다. 우리에게는 살아갈 권리가 있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를 자랑스러워한다. 라고 얘기했고, 이제부터는 또 되시긴 합니다. 정말 산다는 게 뭔지, 자유를 누린다는 게 뭔지, 행복을 추구한다는 게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at we can tuck in our children at night. tuck in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침대 이불보를 정리해서 깨끗한 침대보를 침대 밑에 집어넣는 거. 그게 턱인 첫 번째 모습이고요. 침대보를 찔러 넣다. 두 번째 의미는 옷을 윗도리 상의를 아래 바지 벨트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 옷을 찔러 넣다. 혹은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다 하는 그런 의미로 턱인을 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가 여기에 나오는 건데, tuck in our children 혹은 tuck our children in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제 이불을 덮어주는 그런 모습을 할 때 tuck i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슷한 발음으로 tug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어서 이거는 끌어당기는 거, tug of war, 줄다리기 하는 그거처럼 이런 단어가 있는데 걔는 tug, 그 발음이고 얘는 크 발음이라서 tuck in 이렇게 발음이 되겠지요. 밤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알지요. 요게 포인트인데요. and 다음에 노가 나오면 병렬입니다. 병렬이란 얘기는 앞에서 얘가 동사니까 동사를 찾아서 턱을 찾는 거죠. 그러면 we can이 공동으로 사용이 돼서 해석을 할 때 턱, in, and no로 한 호흡에 지나가는 게 포인트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밤에 이불을 다 덮어서 자장자장 재우고는 아는 것, 그게 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삶을 산다는 거, 후손을 낳아 기르고 하는 거. 그런데 그때 산다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밤에 재우고 알아야 돼요. 뭘? They are fed, they are clothed, they are safe from harm. 요 세 가지를 아는 것. 물론 해석에는 밑에 의식주라고 하는 정말 깔끔한 해석이 나와 있는데, they는 당연히 children이고요. 수동태는 주어를 목적어로 취하는 게 좋으니까 아이들을 먹이고, 아이들을 입히고, safe from harm,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아는 것, 그게 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병렬 구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fed와 closed와 safe가 병렬로 돼 있어서 한 호흡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먹임을 당한다. 수동태로 하면 너무 어색하니까 아이들을 먹이고, 아이들을 입히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라고 아이들을 잠재우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런 것이 당연한 거니까 이런 게 당연한 나라가 이제 좋은 나라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아이들을 재우고 아는 것을 한 호흡으로 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어, that we can say what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예, 뭐든지 생각하는 거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상의 자유가 되겠네요. Write what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걸 쓸 수 있다? 아, 출판의 자유군요. 그 다음에 콤마가 나오고 without hearing a sudden knock on the door. 누가 갑작스럽게 문 두들기는 소리를 듣지 않고 이거는 만약에 독일이라면 게스타포가 밤에 막 문 두들기고 불온한 사상을 가졌다고 어, 잡아가는 뭐 그런 일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콤마가 있는 게 상당히 눈길이 가네요. 그래서 사상의 자유가 있고 출판의 자유가 있고 콤마 그래도 잡혀가지 않는 그래서 얘가 바로 리버티를 얘기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예. 자유의 권리를 누리는 모습으로 잘 나와 있네요. That we can have an idea and start our own business. 여기도 and 다음에 start 나온 게 눈길이 갑니다. and 다음에 start가 나왔으니까 앞에 동사 have랑 연결되면서 we can을 하나로 묶어줘야겠죠? We can have and start로 가는 겁니다. 해석하면 우리가 an idea,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는 우리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 그게 가능한 나라다 이 얘기죠. 이걸 and 앞을 이렇게 끊어서 혹은 두 줄로 끊어버리면 이게 문맥이 막힙니다. 한 호흡으로 가서 아, 사업 아이디어를 갖게 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번에는 콤마가 없네요. Without paying a bribe or hiring somebody's son. 오와 다음에 hiring이 나왔으니까 동명사 나와서 앞에 나와 있는 paying과 병렬인 거 알고 그럼 전치사 without은 without paying, without hiring 이렇게 연결되는 걸 챙길 수가 있겠네요. bribe라는 단어는 뇌물인데 사전에 찾아보면 콜로케이션이 3개 나옵니다. 아, pay a bribe 외에 give a bribe와 offer a bribe가 있죠. 먼저 제일 뇌물을 주다 할 때는 give a bribe. 이건 내가 뇌물을 주는 겁니다. 상대한테.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뇌물을 먹이는 그런 개념이에요. 오퍼도 비슷한데 내가 뇌물을 주겠다고 제공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offer a bribe입니다. 근데 pay a bribe는 좀 다르죠. 이건 뭐냐면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너 사업한다고? 그럼 나한테 뇌물을 내. 너 뇌물 안 내면 너 사업 못 해.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동사가 pa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ribe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pay a bribe를 한 번에 뇌물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pay a bribe. 내가 뇌물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give a bribe나 offer a bribe를 쓰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hiring somebody's son. 누군가의 자식을 채용해 줘서 다른 형태의 뇌물이 되겠죠. 만약에 그 사람의 자녀를 채용을 안 시켜주면 뭐 회사가 문을 닫는다든지 뭐 세무조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런 나라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hat we can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여기서는 포인트가 the political process가 될 텐데요. 직역하면 정치적인 과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정당 활동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게 뭐냐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정당의 아,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선거를 말하는 거죠. That we can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오바마는 정치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정치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Without fear of retribution. 근데 이 정치적인 과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선거 외에도 뭐 정책을 만든다거나 뭐 캠페인을 한다거나 시민 활동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정치 활동들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했다고 해서 retribution 보복받는 일은 없다.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retribution의 re는 되돌리다라고 하는 백의 개념으로서의 개념을 말하고요. tribution, 요 retribution은 그냥 뭐 보복이란 말로 제일 많이 쓰는데 징벌이란 단어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법정 용어로. 그래서 죄를 진 사람한테는 retribution이 징벌입니다. 보복은 어떤 개인 간의 관계에서나 어떤 개인에게 잘못한 거는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는 그런 건 보복이라고 하고 법적인 데에서는 징벌, 어, 무슨 재판소 판결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는 징벌이란 단어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and that. 여기 좀 특이하죠? 다른 것들은 다 대문자가 that으로 나오는데 여기만 소문자로 콤마 찍고 and that입니다. 뭘까요? 예. 이 전체가 한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쉼표로 나눠져 있지만 얘가 전체가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의 두려움 없이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한다. 정치적인 활동이 뭐다? 선거다. 그런데 선거를 했는데 that our votes will be counted. 우리가 투표한 그 투표권이 will be counted. 이때 count는 정말 동사 그대로 숫자를 세는 거죠. 표 하나, 표 둘, 표 셋. 그래서 1번 투표한 사람이 몇 명, 2번 투표한 사람이 몇 명, 다수결로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긴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표가 카운트 되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앞에 우리가 보복의 염려 없이 정치 활동을 한다. 선거에 참여한다. 그런데 우리가 투표한 것도 제대로 카운트 되는 나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요. Or at least most of the time. 오바마가 민주당인데도 많은 인기를 받았던 비결이 여기에 있지요. 이 사람은 정말 이상주의자이긴 한데 현실 감각이 있어서 마지막에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Or at least most of the time. 적어도 최소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선거에는 보복이 없어야 하고 투표를 하면 그 투표권은 다 카운트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실수가 있기도 하고 사고가 있기도 하고 표를 돈으로 매수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아, 대부분의 경우, most of the time,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당하게 치러진다. 그래서 미국은 위대한 나라다. 라고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거를 맨 마지막에 얘기했다는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이 어떤 후보를 찍었다고 혹은 다른 후보를 찍었다고 보복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투표는 다 카운트 될 거다. 혹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흑색선전으로 인해서 정말 나쁜 뭐 그런 거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느낌의 이 at least most of the time이란 말을 해주기 때문에 오바마가 아, 정말 사람들로부터 큰 저항감 없이 그의 그 이상적인 얘기들을 펼쳐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